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 인생 최고의 멘탈 코치를 만났다. 이게 이제 딱 책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제가 속으로 했던 말이에요. 제가 이제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봤어요. 근데 다른 책을 볼 때는 선생님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걸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밀접한 느낌을 받았어요. 딱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와가지고 충이야 잘 봐. 너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날 거야. 그럴 때마다 막 내면의 악마가 포기해. 그만두면 편해. 이런 식으로 널 유혹할 거야. 그때 이런 방법을 쓰면은 버틸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혹시 그게 안 통하면 이런 방법을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지역대회 육상 경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스티브 매그니스 저자분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출발선에만 서면은 자꾸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하니까 당연히 컨디션도 나빠지고 그럼 경기 결과도 안 좋아지고 경기 끝나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막 링기로 맞고 그래야 됐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검사를 해봤겠죠? 얘가 뭐 체했나요? 장염인가요? 하는데 몸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멘탈 이슈였던 거죠. 자, 이제 멘탈 이슈인 걸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온갖 심리학 기법을 다 동원을 해봤대요. 안 됐대요. 계속 토하고 그래도 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수에게 재량권을 줘서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선사해보자. 자, 근데 아이디어는 쉽죠. 이걸 저도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 그런 이론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건데.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적용 방법이 또 나오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책 152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튿날 메레디스가 몸을 풀기 시작하더니 내게 와서 말했다. 곧 토할 것 같아요. 내가 답했다. 좋아. 언제 토할 거야? 걱정 가득한 메레디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혹감에 휩싸였다. 제가 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워하는 메레디스를 보며 내가 말했다. 알아. 어쨌든 토할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토하고 싶은지 알려달라는 거야. 가볍게 조깅하기 전에? 아니면 반복 훈련 이후? 아니면 스트라이드 훈련 직전? 늘 하는 몸풀기 루틴에서 어느 시점에 토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거야. 경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어느 시간대에 구토하는 루틴을 포함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진짜 감탄을 했어요. 뭐냐면 구토하는 루틴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루틴이라는 건 본인이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해서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구토는 지금까지 절대 통제할 수 없던 영역이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결합시킴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 발상의 전환이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가 알겠습니다. 저 9시 45분에 토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9시 45분에 토했을까요? 했겠죠? 그쵸. 토해야 됐는데 토하지 못했어요. 이 시합에서는 아예 토하지 않았어요. 이제 통제권을 부여받으니까 긴장감이 덜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게 덜해졌던 거죠. 그래서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구나. 정말 감탄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서 이 책의 3가지 강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당시에 느끼는 감정 같은 거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거 그런 필력을 갖추는 거 쉬운 게 아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담아내면서도 또 재밌잖아요. 재밌게 그걸 담아냈더라고요. 이게 강점이었고 두 번째 강점은 실전 경험이에요. 이게 실전을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맞아요. 이게 아까 딱 그거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 그래 통제권을 부여하면 좋지. 어떻게 부여할 건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부여할 건데까지 이 저자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적용해야만 하는 환경이 있었으니까. 그 실전 경험이 녹아 있다는 게 이 책의 두 번째 강점이고요. 세 번째 강점은 유연함이에요. 일단 방법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아무리 이론이 탄탄해도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글을 늦게 깨우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각기 다른 방법에 맞춰서 우리가 그 아이의 강점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책이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멘탈을 다 잡는 것도 이 사람한테 통하는 방법이 있고 저 사람한테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한 이론 안에서 나왔던 것 뿐이죠. 그럼 그 이론을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코치의 실력 차이거든요. 이분은 그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죠. 난 진짜 그 발상의 전환 그 방법 적용하는 거 보고 와, 유연함의 끝판왕이다 이분은. 정말 뭐랄까 좀 믿음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의 멘탈 코치를 여기서 만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이 선생님이라면 이 책은 진짜 멘탈 코치 아니면은 나만을 위한 뭐 정신과 주치 이런 느낌을 저한테 좀 선사해 주더라고요. 일단은 저자분이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스티브 매그니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멘탈 코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활동한 분야가 좀 어마어마해요. NBA의 휴스턴 로켓츠, 브루클린 네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요렇게 NBA 팀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메이저리그에 우리 추신수 선수가 활동하셨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여기서도 멘탈 코치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서도 멘탈 코치로 이 우주 비행사들의 멘탈을 또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 언급한 곳들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수백억 원이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곳에서 그 중요하다는 멘탈 관리를 맡아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강인함의 저자 스티브 매그니스시다. 네. 그래서 이분 엄청나셨구나. 네. 신뢰감이 확 올라가네요. 신뢰감도 확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셨겠다.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게다가 본인도 학창시절에 엘리트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취미로 달리기를 한 게 아니라 전국대회 이런 데도 나가시고 막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뽑히려고 하시고 이랬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멘탈 코칭을 스스로도 하셨고 그때 얻은 노하우로 나중에 진짜 멘탈 코치가 되셔서 코치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선수 시절도 그렇고 코치 시절도 그렇고 이 멘탈이 박살나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그 실전 경험이 이 책에 다 녹아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책은 나쁜 책이에요. 요 방법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는 건 나쁜 책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방법을 쓰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맥락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과 적용점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강인함의 힘이 그런 책입니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가 바로 다음에 하지만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맥락을 또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진짜 믿을 만한 책이구나. 정말 좋은 책, 명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 정말 그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다. 이런 걸 느꼈던 대목이 있거든요. 불쾌한 자극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로 선택할 경우 먼저 우리는 그 불쾌한 감각이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자체가 우리 내에는 이 감각이나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밀어내거나 무시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고통이 증폭한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멘탈 다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진다. 근데 이 저자는 그걸 알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를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알고 다른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건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안감을 결국 잠재워야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매몰되면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도가 나가려면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코치잖아요. 코치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역효과가 발생하면
앞으로 안 나가니까 이 역효과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저자는 그 부분을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정이 책에 구구절절히 녹아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뇌는 감정의 관성에 따라 처음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신호를 증폭하고 이제 고통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진정해 또는 그냥 잊어버려 라고 조언해 본 사람은 이 현상을 익히 잘 알고 있다. 무시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는 전략은 역효과를 낸다. 저 어디서 절 감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유선 PD님도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죠? 네, 오히려 진정하자, 침착하자 하면 더 떨리는 그런 경험 있죠. 심장이 더 벌렁벌렁거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을 앓고 있거든요. 불면증이 최악에 빠졌을 때가 그런 거예요. 자야지. 내일 일어나려면 자야 되는데 시계 딱 보는데 자야지. 근데 벌써 4시 반이야. 그러면 더 잠이 안 와요, 이제. 어떡하지? 4시 반이면 내가 2시간만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 잠을 아예 안 자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제가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할 때도 이게 진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 멘탈이 박살나는 부분인데 이 점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해주는 책, 저는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불면증에 약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오! 네. 제 원래 생활 루틴이 있잖아요. 루틴대로 하니까 이제 밤 11시, 12시쯤 되면은 슬슬 불안감이 와요.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은 그런 걱정하다가 시계 보면 2시, 3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요즘에는 9시에 자러 들어갑니다. 네. 9시에 자러 들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원래 늦게 자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찍 자면 잠이 안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신기하게 9시에 잤다가 실패하면 보통 이제 자려다 실패하면 한 2-3시간? 길어야 4시간이 흘러가거든요. 내가 자려다 4시간을 못 자고 실패해도 새벽 1시에는 자니까 충분히 잘 수 있겠네. 못해도 5-6시간은 자겠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을 더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효과를 지금 보고 있죠. 잘 됐다. 그래서 전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그게 잘 통하지가 않더라.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뭐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 책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다른 책들에 나온 내용이 같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 실전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멘탈을 다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셨던 분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유선 PD님도 그럴 수 있고 시청자분들도 이 강인함의 힘이 인생 최고의 멘탈 코치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